자, 두산호텍스 오늘 오전장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오전 10시 18분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주가 대응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라는 것들을 좀 취합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그 중엔 뭐 가짜 뉴스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우리가 이 두산호텍스 주가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 이 정보가 여러분께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이고 이걸 뉴스에서 찾아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 4월 24일 자 표시해 드렸죠. 요날에도 방송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두산호텍스는 참 오랫동안 방송해오고 있죠. 그죠? 매일같이 방송하고 있고 그게 어느덧 몇 년째 좀 접어들고 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상장 이후로부터 계속 촬영을 해왔고 분석해왔고 여러분과 함께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4월 24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라는 건데, 이날 제가 알려드렸던 정보 뭐였나 여러분?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 다른 곳에선 모르는 내용 이었죠. 자, 놓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4월 24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내용이 중요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핵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지컬 AI를 하겠다라고 엔비디아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로봇을 말하는 것이고, 그 로봇을 더 좋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비싸게 팔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드디어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메디슨 황이 두산호텍스를 방문하는 소식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그렸고요. 제가 이날 올려드렸던 영상의 썸네일은 급등을 알리는 아주 의미심장한 캔들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뭐 급등을 맞춰냈습니다, 뭐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보들이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디슨 황의 소식으로 주가 오르고 조정받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얼마 전까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에 불과하다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두 정상회담 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두산호텍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요. 또한 뉴스나 다른 채널에서 말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건데,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가 대응은 제가 이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문자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어떻게 좀 정보를 정리해야 되냐면, 두 정상회담이 만나서 지금 무엇을 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란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대만에 대한 이야기, 뭐 관세도 이야기할 거야, 뭐 히토리도 이야기해야 돼, 뭐 이야기할 것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대표적인 사례를 좀 뭐 말해보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에게 히토리를 받고 싶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받고 싶을 테고. 자, 요것만 보더라도 딱 어때요? 이 둘은 서로가 일단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세다, 뭐 이런 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느 나라가 더 좋다, 뭐 정치적인 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투자를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채널이나 다른 뉴스들처럼 자, 히토리 가지고 싸운다, 뭐 반도체 가지고 싸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둘이 만나는 목적이에요. 핵심 의제 안건 뭐 5가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데, 이 둘은 도대체 왜 만나는 거냐? 한마디로 요겁니다. 더 잘 싸우기 위해서. 더 잘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복싱 경기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복싱 경기가 있는데 두 선수가 있습니다. 홍코너, 청코너가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만나서 뭘 한 거예요?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둘이 엄청난 라이벌 관계예요. 엄청난 라이벌 관계.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 경기 자체를 엎을 수 있습니까? 이 둘이? 둘 다 이겨야 돼요. 둘 다 이 경기를 치러야 되고. 이해되시죠?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이유는 우리 다 같이 죽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 경기를 치러보자. 이 판을 없애버리진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라는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왜 중요하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그런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겠죠. 시합이 진행될 겁니다. 저는 이 시합이 로봇이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소름 돋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고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땡큐 쉐쉐 뭐 하우 뭐 하우 알 유 막 이러고 막 대화를 한 이유가 뭐예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경기를 치르기 위함이다. 시합을 위한 거다. 그게 로봇을 향한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계산한 시나리오가 정확히 맞아 떨어질 거라면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그에 따른 주가 대응 제가 해드릴 거고요. 오늘 눈 한번 질끈 감고 일단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문자 남겨놓으세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저는 시작될 거라 봅니다. 내용을 이어가면 왜 도대체 로봇이 격전지냐. 자, 아주 쉽게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메모장을 펴셔서 기록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영상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구독도 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나가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 응원하시는 분들 댓글로 두산 로보틱스 폭등 한번, 두산 로보틱스 폭등하자는 의미로 폭등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저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이유는 경기, 즉 시합을 치르기 위함인데 요 녀석은 결국 제가 로봇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걸 잘하기 위해서 둘이 으르렁거린 겁니다. 히토류, 반도체, 관세, 그죠? 자,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하실 텐데, 여러분, 엔비디아 관련주들 지금 어마어마한 고공행진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왜 반응한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이었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때문이었죠. GPU 때문이었습니다. 덩달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실적에 다 같이 대박을 터뜨린 거고. 자, 그런데 엔비디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 인공지능이죠. 맞나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반도체가 정말 많이 필요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값비싼 가격에, 비싼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완전 대박이 났죠. 영업이익률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국 이걸로 뭘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최종 종착지가 어디예요? 그건 이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젠슨 황이 뭐라 그래요? 인공지능의 다음 물결은 로봇이라고 말하죠.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어? 오케이. 그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만든 플랫폼 안에서 로봇 경쟁해. 엔비디아는 그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판을 짜고 있어요. 블랙웰 칩부터 시작해서 로봇을 만드는 또 플랫폼 공간까지. 결국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기업들은 로봇을 만드는 게 최종 목적지라는 걸 엔비디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돈벼락이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나? 라는 생각하실 텐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더 정확한, 더 유익한 대응을 여러분께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 대응은 쌍남이에게 아시겠죠? 73717454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되고 10만 구독자까지는 실시간 장중 대응 무료입니다. 받아가세요. 혜택. 자, 왜 두산 로보틱스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로봇은 인공지능의 다음이고, 지금까지 뭐 외인들이 뭐 삼성전자 반도체에만 열광을 하다가
로봇으로 지금 눈길을 돌린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지금 뭐 이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어떻게 싸울까? 우리 이 경기 어떻게 치룰까? 지금 그거 조율하러 갔어요. 시합이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경기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왜 두산 로보틱스가 이 경기 안에서 함께 외쳐질 것이냐? 일단 2018년부터 2021년 이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자, 코로나 시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공급망도 막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 기업과 기업 간의 교류 싹 다 중단이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제조, 공급망까지 붕괴가 됐던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중국의 제조 공장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중국과 같은 이런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들에게 공장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자, 물건을 팔아야 하는 판매 지역과 물건을 생산하는 지역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금 이 사태가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때 그래서 최초로 떠올랐던 게 협동로봇이거든요. 2018년도, 2021년도 공급망이 붕괴되니까 저렴하게 생산은 해야 되는데 중국은 맡겼고 동남아도 맡겼고, 그래서 뭐 했다? 협동 로봇을 도입해서 급한 불을 껐다라는 거예요. 저렴하게 협동 로봇을 도입할 수 있었고 시간도 투입되는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자, 이때 수요가 급증했는데 당시에 가장 큰 성장률을 그렸던 거 누구냐? 전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의 성장률을 보였던 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협동 로봇의 싸움이 아니죠. 협동 로봇보다 더 진화한 AI 로봇 솔루션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로봇의 수요가 급증할 때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원엑시아를 인수했잖아요. 원엑시아. 북미에 있는 원엑시아는 원래 고객사가 탄탄했고 이미 AI 로봇 솔루션 등을 통해서 엔드 오브 라인 쪽에서 고객사가 많았고 기술력도 좋았어요. 근데 이걸 인수하고 나서 원엑시아의 매출이 4배나 뛰었어요. 지금 수주가 계속 늘어나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 펜실베니아에 짓고 있고 이 공장이 5월에서 6월에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증설이 완료되면은 캐파가 400%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영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야, 우리 이제 경기하자. 대신 우리 시합을 치를 때 우리 이 룰을 만들자. 자, 히토류 줄 거 주고 반도체 요 정도까지 줄게. 히토류 어느 정도 주고 우리도 반도체 요 정도 오픈할게. 야, 대만 이란 문제 이렇게 하자. 경기 치르는 거예요. 자, 드디어 경기를 치르기 시작할 건데, 그럼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지어 놓은 두산 로보틱스는 앞으로 어떤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경기 치르자 했는데 중국산 로봇을 미국 시장에 대거 허용을 해줄까요? 대거 허용할까요? 여러분, 로봇은 안보에 연결되는 문제예요. AI가 지금 그토록 치열하고 고성능 AI 칩, 성능이 좋은 AI 칩을 미국이 중국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에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국가 안보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AI가 뭐 우주, 뭐 방산, 뭐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AI, 로봇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 로봇은 마찬가지로 안보랑 연결이 됩니다. 제조, 군사, 모든 거에 다 안보랑 연결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업이 세계 패권을 거머쥐게 만든다. 과거 영국도 그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이동할 때도 제조업이 큰 영향을 줬고요. 지금 딱 중국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다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니까 금융 중심의 경제 성장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제조업은 점점 쇠퇴를 하고, 뭐 흔히 마진율이 많이 안 남는다 그러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에게 이 제조업을 맡기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과거 영국과 미국의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가 과거 영국과 미국 사이처럼 똑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과정 속에서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았고 당연히 이걸 미국과 중국이 알겠죠. 근데 그 제조업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 로봇이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삼성전자 이 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지금 노조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형 로봇 도입해가지고 뭐 만들겠다, 2030년도까지 몇 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제조업은 국가 패권에 연결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그 산업을 이제는 AI와 로봇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미국 현지부터 중국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로봇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겠어요.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뭐 1등을 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건 이미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사이에 두산 로보틱스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 매출 성장률 1등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로봇 쪽에서 투자도 더 커질 것이고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말했던 대로 피지컬 AI가 시작이 될 건데 그때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소식이 나올까 기대감을 갖는 흐름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공장은 들어가고 있고 신규 공장은 제가 드린 말씀 이겁니다. 1등 하지 않아도 간다. 1등을 원하는 게 아니다. 1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번 이 로봇 산업에서 꽤나 두산 로보틱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거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뭐 심심해서 두산 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터 방문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가가 괜히 뭐 심심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지금 뭐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때는 두 정상회담 간의 이야기 속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번 담판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따른 주가 대응은 해야 되고요. 그죠? 제가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맞추며 주가 대응 잡아 드릴 거고 더 자세하고 중요한 내용들과 실시간 주가 대응은 자 우리 영상 구독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요. 구독하신 다음에 7371-745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또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 세력대장 상남이 주식TV 10만 구독자까지 장중 실시간 대응만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